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이게 정말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성적 괜찮겠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차 초등교사이고 EBS에서 문해력 관련된 문제집을 내면서 아이들의 문해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엄마가 만드는 책 읽기의 기적이란 책을 펴면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줘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어떤 아이가 살아남을까요? 네, 부모님들이랑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이게 정말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성적 괜찮겠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너무 현실적이고 솔직해서 저도 엄마로서 참 공감이 가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 뒤에는 사실 성적 고민보다는 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깊은 사랑과 불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모님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 있잖아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나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같은 이 AI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 지식이나 반복적인 일은 AI가 훨씬 잘한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풀이 능력은 이미 AI가 인간을 능가하고 있죠.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께 무조건 책 읽으라 외치는 것은 이 겉핥기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영상에 더 익숙한데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지식을 쌓고 공부할 수 있지 않나요? 꼭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와 영상을 볼 때 뇌는 완전 다르게 작동합니다. 영상은 정보가 가공된 채로 수동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뇌는 이거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책, 특히 인문고전 같은 이 호흡이 긴 책을 읽을 때는요, 완전 달라집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뇌의 전두엽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죠. 이 단어의 의미가 뭐지? 이 문장 구조 왜 이렇게 됐지? 작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글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재구성하고 이 머릿속으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충동 조절, 계획 수립,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근육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 읽기가 공부머리로 직결되는 이 과학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간의 관계를 엮어내는 통찰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이 통찰력은요, 내신 시험의 서술형 문제나 수능의 킬러 문항처럼 이 주어진 정보가 있을 때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새로운 답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교실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은 비슷해도 이 깊이 있게 독서를 한 아이들은 이 맥락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독해력이 모든 과목 성적의 뿌리를 아는데 확신이 생긴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AI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것은 사실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질문을 던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준을 정하는 이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지만 인간의 본질과 역사와 윤리와 사랑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사유와 기준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가, 특히 인문고전을 읽는 것이 이러한 능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런 지혜를 간접 경험하고 시대와 상관없는 이런 변치 않을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이 아이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줘서 아이들을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AI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래 사회에서 소수 10%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8, 90%의 사람들은 AI의 지시를 따르는 이런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생각하는 사고의 주도권을 AI에게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예측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보를 찾는 능력은 AI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이 지식 노동이
소멸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보를 빨리 찾고 또 요약하고 암기하는 능력이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이런 챗봇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이런 능력이 인간의 놀라운 전유물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탐구 과제를 내주면 어디서 정보를 찾을까요? 네, 대부분 AI에게 자료를 검색하게 하고 또 그것을 요약하게 시킵니다. 그럼 아이는 이제 내놓은 결과물을 그대로 베끼거나 살짝 고쳐서 제출하죠.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사실 통째로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아이는 AI가 준 답을 정리하는 능력만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발전하면 이 정리마저도 AI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단순하게 지식을 정보 처리하거나 반복 업무하는 노동은 가장 먼저 AI로 대체되거나 AI가 내린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매뉴얼화된 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생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락문맥에 갇힌 아이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문맹이라고 하면 글자를 못 읽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AI 시대 가장 무서운 문맹은 바로 맥락문맹입니다.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글 속에 담긴 깊은 의미, 어떤 숨겨진 의도, 역사적 배경, 인간의 심리적 동기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AI는 수많은 단어의 통계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서 그럴듯한 문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AI는 감정이나 가치를 이해하지는 못하죠. 오직 인간만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고뇌에 공감하고 도덕적 딜레마를 함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모순적인 고민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공감하면서 인간의 맥락을 이해합니다. 책을 깊게 읽지 못한 아이는 AI가 내놓은 그럴듯하지만 영혼 없는 정보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회 현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감정이나 자극적인 정보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은 사실 사회생활과 리더십에서도 치명적입니다. 조직이나 사회 문제 해결할 때 데이터만 보는 AI와 달리 사람들의 감정, 문화,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맥락 문맥에 갇힌 아이는 이 중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질문을 잃어버린 아이는 결국 AI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요즘 AI 활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같은 AI 활용하더라도 누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 답변의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AI에게 뭘 물어볼까? 이것을 결정하는 힘이 바로 독서에서 나옵니다. 깊이 있는 독서는 아이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적인 호기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은 이 현상의 본질이 뭘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기준을 정해야 할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결국 좋은 질문을 생각해낼 사고의 미천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결국에 AI가 주는 질문에 답하거나 AI가 시키는 일에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주도성을 잃고 AI에 의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수동적인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다. 네, 부모님들 AI 시대가 참 불안을 주죠. 하지만 동시에 또 기회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이에게 책 읽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세요. 이게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 거대한 시대적인 이 흐름 위에서 아이가 이 돛을 올리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삶의 주도권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아이는 사실 AI를 잘 다룰 수 있고 또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AI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 손을 잡고 함께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